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54쪽부터 57쪽 익힘책 30쪽부터 32쪽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나란히 놓고 보면 중에 차이점을 확인하며 사물을 살펴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딜이 사자와 호랑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봤어요. 공통점은 무슨 뜻이었나요? 서로 같은 점. 공통점이라고 하죠. 사자와 호랑이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둘 다 육식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차이점이 무슨 뜻이에요? 차이점은 서로 같지 않은 점, 다른 점을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지요? 사자는 다 자랐을 때 숫사자의 경우 갈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줄무늬가 있다는 특징이 있었지요. 생김새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사물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했어요. 오딜과 엠마가 보이네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어보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딜과 엠마는 각자 가져온 물건을 보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오딜은 휴지 상자와 주사위의 모양을 비교하며 모양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둘의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딜 볼게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는 모두 입체 도형이야. 그리고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엠마 볼까요? 엠마의 의견은 휴지 상자는 직사각형 6개고 주사위는 정사각형이 6개야. 다르다는 거죠. 오딜 보겠습니다. 휴지 상자와 주사위는 모두 모서리가 12개야. 라고 했고요. 엠마는 휴지 상자는 모서리 길이가 다른 것이 있는데 주사위는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오딜은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의 같은 점에 대해서, 즉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엠마는 어때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려운 단어를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파란색 글씨인데요. 구성이 있네요. 구성은요, 어떤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구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응원단을 구성하였다. 여러분의 말로도 보세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모서리 있네요. 모서리, 파란색 글씨요. 모서리는 선생님이 물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체에서 보이는 이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면이라고 해요. 면 보이지요? 면과 면이 만나는 요 부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라고 하고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부분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서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종이 모서리를 접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도 볼까요? 확인했지요? 자, 오딜과 엠마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지요? 정답은 휴지 상자와 주사위를 비교하고 있어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를 비교하고 있지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 자, 그 다음 볼까요? 두 입체 도형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찾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누가 얘기하고 있었지요? 오딜이 얘기하고 있었지요? 오딜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입니다. 휴지 상자와 주사위는 모두 입체 도형이야. 그리고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부분과 휴지 상자와 주사위는 모두 모서리가 12개야. 이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잘 찾아서 읽어 보세요. 정리를 하면 휴지 상자와 주사위는 모두 입체 도형이야. 그리고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지 상자와 주사위는 모두 모서리가 12개야. 공통점인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입체 도형이죠. 휴지 상자, 주사위. 그리고 몇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모서리가 12개야 라고 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4개가 더 있으니까 모두 12개입니다. 두 입체 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찾아 읽어보세요. 엠마의 말을 살펴보시면 되겠지요? 시간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선생님과 정리해 볼게요. 엠마가 생각한 두 도형의 차이점은 휴지 상자는 직사각형이 6개이고 주사위는 정사각형이 6개야 라고 했습니다. 휴지 상자 보면 직사각형이 6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 상자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죠? 주사위는 어때요? 주사위 조금 큰 거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주사위는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휴지 상자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휴지 상자는 모서리 길이가 다른 것이 있는데 주사위는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휴지 상자를 보면 모서리의 길이가 이 부분은 길지만 이 부분은 짧죠. 예, 그래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사위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휴지 상자와 주사위의 차이점이라고 본 거예요. 비교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비교는 뭐예요? 비교. 여기 빨간색 글씨 보이지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의 모양을 비교하며 라고 했는데요. 비교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비교입니다.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는 것. 이게 비교예요. 예를 들면 두 사물을 비교해 보았다 라고 문장을 쓸 수 있고요. 태양은 지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크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로도 비교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입체 볼게요. 입체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개의 평면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입체라고 해요. 입체가 되겠지요. 입체. 예를 들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입체 도형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종이로 접은 공에 바람을 불어넣자 입체로 변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 입체 도형의 모습이 보이지요? 평평했던 물체라도 바람을 불어넣으면 커져요. 공이 그렇죠. 그 공은 입체 도형이 되는 겁니다. 바람을 넣는 순간 부피를 가지게 되어서. 아시겠어요? 어렵나요? 자, 여러분의 말로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고. 자, 그 다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라는 단어를 오딜과 엠마가 말하고 있지요. 직육면체는 뭐냐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해요. 휴지상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해요. 주사위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직육면체, 정육면체입니다. 아, 휴지상자 모양, 직육면체.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모서리, 꼭지점, 면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서는 축구공과 농구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어요. 먼저 공통점을 볼까요? 공통점. 동그란 공 모양이다. 동그란 모양이죠. 예. 운동 경기나 체육 시간에 사용한다. 다른 공통점도 많겠지만 두 가지, 동그란 공 모양이다, 체육 시간이나 운동 경기 할 때 사용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공과 농구공의 차이점이요.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 선생님이 힌트를 준다면 모양을 비교해봐도 좋겠고요. 무게 다를 수 있죠? 또 이 공들을 언제 쓰나요? 뭐 그런 것을 생각해봐도 좋겠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써보세요. 차이점 몇 개 찾으셨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찾은 차이점은 이것이에요. 먼저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한다. 그죠? 농구공은 언제 사용하나요? 농구 경기 할 때요. 축구할 때 사용하는 건 축구공, 농구할 때 사용하는 건 농구공이죠. 그 다음 공을 어떻게 사용하죠? 축구공은 공을 발로 차지요. 농구는 어떻게 해요? 농구는 발이 아닌 손으로 치거나 던지지요. 공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 번째 볼까요? 크기나 모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그림 보세요. 축구공, 농구공 보았을 때 축구공이 농구공보다 작아요. 무게 어때요? 농구공 만져본 적 있죠? 농구공은 축구공보다 무겁습니다.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은 점을 찾았나요? 선생님이 찾은 차이점과 같은 내용을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어요. 비교를 해보았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비교라고 선생님이 했는데, 비교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비교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답니다. 발견은 찾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이번엔 축구공과 농구공. 우리가 표를 완성을 했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이번에는 글로 완성해 보세요. 제목은 축구공과 농구공이고요. 윗부분에는 공통점을 써주면 좋겠고 문장으로 아랫부분에는 차이점에 대해서 써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글을 써보세요. 먼저 공통점은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아랫부분에 차이점을 써보세요. 글을 쓸 때는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히 넣어서 문장을 쓴 다음에 문단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겠지요? 자, 선생님과 같이 볼까요? 먼저 공통점 부분, 선생님이 쓴 부분을 볼게요. 축구공과 농구공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축구공과 농구공은 모두 동그란 공 모양이다. 그리고 운동 경기나 체육 시간에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썼습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한다. 축구공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골을 넣을 때 발을 사용한다. 축구공은 농구공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다. 농구공은 농구를 할 때 사용한다. 손바닥으로 농구공을 치면서 드리블을 한다. 골을 넣을 때에는 손으로 농구공을 던진다. 농구공은 축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무겁다. 요 왼쪽의 표를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글로 나타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차이점을 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쓴 글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쓴 글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축구공과 농구공의 차이점이 잘 드러났나요? 자, 이번에는 옆에 짝과 바꿔서 읽어보세요. 바꿔서. 잘 읽었지요?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힘책 30쪽을 펴주세요. 1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 써봅시다 했어요. 1번 빨간색 글씨 비교 있습니다. 비교 무슨 뜻이었나요? 여러 사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 찾아보는 것, 이것이 비교였습니다. 써보세요. 휴지 상자와 주사위를 비교해 보았다.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2번 볼까요? 입체 나와 있네요. 입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평평한 면이나 평면, 곡선인 면, 곡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물체, 이것이 입체였습니다. 입체 도형의 대표적인 예가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있었지요. 2번 문장 써보세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입체 도형이다. 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봅시다. 비교, 입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오딜이 양손에 도형을 들고 있어요. 오딜이 두 도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고서는 살펴보고 있지요. 비교하고 있어요. 아, 공통점이 무엇이 있나,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 비교해보고 있지요. 오딜이 가지고 있는 두 도형은 모두 무슨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이에요. 빨간색 도형은 정육면체고요. 파란색 도형은 직육면체네요. 정육면체와 직육면체 모두 입체 도형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고 따라 써봅시다 했어요. 구성과 모서리라는 단어 볼까요? 구성은 무슨 뜻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나 사물, 물건들이 모여서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 만드는 것, 이것이 구성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무엇이 모서리였죠? 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부분을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볼게요. 주사위는 6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구성입니다. 이게 주사위죠? 주사위와 똑같은 쌓기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모양이 같죠? 이걸로 한번 볼까요?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구성.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의 무엇은 모두 12개야. 무엇이 12개였죠? 모서리요. 보면 위에 4개 있고요. 아래에 4개. 그 다음 2개, 2개 모두 합하면 12개입니다. 정답은 모서리였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보기를 살펴보면 주사위 6개의 사각형 구성이 제시되어 있네요. 문장은 이렇게 만듭니다. 빨간색 글씨를 잘 보세요.
주사위는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1번 과자 상자 6개의 사각형 구성. 문장을 만들면 과자 상자는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2번 볼까요? 냉장고 6개 면 구성입니다. 만들어 볼까요? 냉장고는 6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3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 12개 모서리 구성이네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직육면체는 12개의 모서리로 구성되어 있어. 4번 해볼까요? 정육면체 8개 꼭지점 구성입니다. 정육면체는 8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장을 완성하면 이렇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글 볼까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축구공과 농구공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축구공과 농구공은 모두 동그란 공 모양이다. 그리고 축구공과 농구공은 기역. 축구공과 농구공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한다. 축구공을 발로 차서 드리블을 하거나 골을 넣는다. 축구공은 농구공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다. 니은, 제시, 자음은 비읍, 미음, 이응이 있네요. 농구공은 농구를 할 때 사용한다. 손바닥으로 농구공을 치면서 드리블을 한다. 골을 넣을 때는 손으로 농구공을 던진다. 농구공은 축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무겁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 2, 3, 4번 문장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기억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기억 앞에 문장을 보면 축구공과 농구공은 모두 동그란 공 모양이다 라고 했어요. 모두 공 모양이다.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로 연결을 하니까 괄호 안에 기억 부분에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문장이 나오면 자연스럽겠지요. 1, 2, 3, 4번 중에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번호는 3번과 4번이 있어요. 3번은 6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공이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건 아니지요. 4번은 운동 경기나 체육 시간에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 자연스러운 공통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니은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니은, 제시자음 아까 봤죠? 비음, 미음, 이응이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니은 앞부분에는 농구공과 축구공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축구공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니은이 나오고 농구공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사용한다, 발로 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뒷부분 농구공은 농구를 할 때 사용하고 손으로 잡거나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의 다른 점 얘기를 하면서 반대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앞의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어떤 말로 연결을 해 주었었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입니다. 정답은 제시된 힌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반면에입니다.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반면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축구공과 농구공의 차이점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글에는 축구공과 농구공의 차이점을 어떤 걸 얘기했나요? 축구공은 축구를 할 때, 농구공은 농구를 할 때. 또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죠? 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 말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한 것과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은 이런 점을 생각해 봤어요. 축구공과 농구공은 색깔이 다르다. 두 번째는 축구공과 농구공은 무늬가 다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았나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두 사물을 비교해 보면 두 사물의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 어려운 문제일수록 계산 문제 풀어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